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누가 신현수를 사표 쓰게 했나로 하겠습니다. 예,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가 이제 내일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네. 저 물음표에 대한 의혹이 아직 지금 풀리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적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난주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체적인 진실이 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진실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먼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사실상 검찰 측 입장을 고려했던 신현수 수석과 박범계 법무장관의 갈등은 인정한 거죠. 그렇죠. 둘째, 신 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간의 이견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번 파동의 초점을 민정수석실이 아닌 법무부와의 의견 대립에 맞춰달라는 겁니다.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 검찰 인사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 재가를 했다. 또 이 네 번째로 이광철 비서관이 직접 인사안을 제가 받은 건 아니다. 크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좀 뜯어보면 이제 문 대통령 그리고 조국 라인의 핵심인 이 비서관 이쪽은 좀 보호하려는 기류가 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번 파문의 책임은 박 장관 쪽에 있다. 이런 기류로 읽으면 될까요? 예, 실제로 문 대통령이 이른바 이 신수석 패싱을 뒤늦게 알고 박 장관에게 경고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 청와대는 크게 부인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보도가 맞다면 박범계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이 내막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깜깜이 서명을 하게 했다는 뜻이라서 파장이 적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청와대는 이광철 비서관을 이번 사태와 연관짓지 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서관은 검찰 인사를 협의하는 이 민정수석실의 창구입니다. 지난 7일 고위급 검찰 인사안에 대해서 박 장관과 이 비서관이 1차적으로 협의하는 위치에 있었던 건데 청와대는 유독 이 비서관을 강하게 보호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뭐 청와대 설명을 곧이곧대로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면 네. 박 장관하고 이제 청와대가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박 장관이 결국에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얘기로 볼 수 있는데 일종의 사고를 쳤다는 거죠. 그래 예. 사고를 쳤다. 예. 근데 박 장관 행보를 보면 뭐 이렇게 누구한테 혼난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어젯밤에 또 박 장관이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보면은 산 정상에 오른 모습인데 지치지 않게 또 기운을 차려서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박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청와대 내 이른바 이 조국 라인 인사들과 충분히 교감했을 거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박 장관이 이 비서관 등 이른바 이 조국 라인과 검찰 인사를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안이 민정수석실을 경유했다면서도 이 비서관과는 이 관련이 없다는 청와대의 설명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제 박 장관이 이제 청와대와 교감도 없이 이런 갈등을 만들었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잘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을 안 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우리가 실체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누가 신현수를 사표 쓰게 했나의 느낌표는 조국 라인 살아있네로 하겠습니다. 예. 이번 사태의 본질, 결국에는 무리한 윤석열 쫓아내기를 막아보려고 했던 이 신현수 수석과 또 조국 전 장관과 뜻을 같이 하는 강경파 간의 갈등이 폭발한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신 수석조차 이렇게 결국 두 손을 들게 된 상황. 검찰 갈등의 불씨가 된 이른바 조국 전 장관의 뜻을 따르는 인사들이 여전히 굳건히 건재한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살아있네. 네. 자, 두 번째 물음표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여 게시판은 이재명 성토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이 친문 진영의 공세가 요즘 심상치 않던데 네. 당 게시판도 시끄럽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게시판은 이 당비를 내는 권리 당원들만 글을 쓰고 또 읽을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최근 일주일 동안 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양이 얼마나 됩니까? 네, 꽤 많았는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낮까지 이 3,954건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 가운데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글이 1,658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지사에게 반감을 나타낸 글이 1,525건, 무려 92%였습니다. 반면에 이 지사를 옹호하거나 지지한다는 글은 103건에 불과했습니다. 예. 자, 일반 여론조사에는 지금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정작 당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조금 성토를 했는지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 지사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있다거나 또 당원 개인 정보를 좀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한 공방이 있었고요.
최근 이 지사가 내놓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 선거용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또 기본소득 정책이 당론에 위배된다면서 탈당을 요구하는 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지사 측은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친문 정치인들도 그동안 이재명 지사를 계속 공격을 해왔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또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는 친문 정치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예. 한 번씩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했습니다. 왜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전력을 낭비합니까? 네, 또 여기에다가 당 일각에서 이 경선 연기론이 나오는 것까지 모두 이 지사를 견제하는 분위기 속에 나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이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 당심을 얻는 게 우선인데 네. 어쨌든 분위기는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지사가 결국에는 당을 떠나서 무소속이나 독자 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지사는 이 내사전에 탈당은 없다라는 글을 최근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이 9월 초 정도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선출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4월 보궐선거가 끝나게 되면 그 직후부터 이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당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좀 취재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여 게시판은 이재명 성토장의 느낌표는 문 때린 원죄는 못 잊어로 하겠습니다. 예. 이 지사와 이 친문 진영의 구원의 배경,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들이 문무림을 쫙 둘러싸고 있는데 청산이 되겠습니까? 또 2명 뽑는데 2명만 응했다는 거고 뭐 정상은 아니죠. 이후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해경공 김씨 의혹 등 이 친문 진영의 반감이 적지 않습니다. 친문 지지자들의 기억 속에 각인돼 있는 이 악연의 기억을 떨쳐내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네. 어쨌든 집권 세력으로서는 정권을 내준 이후 이 상황을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